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사상가, 정치가, 문학가, 과학자로 호는 다산 또는 여유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그의 삶에서 배울 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톡톡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가이기도 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들리려고 합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상의 이미지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삶에 대한 지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조선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업적으로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약용의 생애.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인 광주부 초부면 마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는데요. 불과 15세에 과거 시험의 초시인 소가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1783년 22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셨는데요. 규장각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은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하여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중기를 설계하셨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와의 연루로 인해 1801년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시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은 당시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18년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 연구를 계속하셨고 1836년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생애는 학문과 실천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업적과 사상. 정약용 선생님은 당시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세치용, 즉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한 학문을 추구하셨습니다. 농업, 토지제도, 세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제안하며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셨죠. 예를 들어 그는 토지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전제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이었습니다. 기회론. 또한 선생님은 기술과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기구로 수원 화성 건설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셨습니다. 정약용의 주목할 만한 저서. 선생님은 다양한 저서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개혁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표이서로 불리는 세 가지 저서가 유명합니다. 목민심서. 이 책은 지방간의 올바른 역할과 행정을 다루며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로 오늘날에도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서로 여겨집니다. 경세유표. 이 책은 국가의 행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로 중앙과 지방의 통치 구조 개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셨습니다. 흠음신서, 법과 형벌에 관한 실용적인 지침서로 공정하고 인도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부당한 형벌을 개혁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은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과학과 공학. 정약용 선생님은 단순히 학문적 업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습니다. 수학, 천문학, 공학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고 이를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정약용 선생님이 설계한 거중기는 그의 공학적 업적을 대표하는 발명품입니다. 거중기는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기구로 현대의 도르래 원리를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구는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건축 프로젝트인 수원화성 건설에 활용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중기의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작업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으며 건축 비용까지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지키고 백성들과 교류하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로 계획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학적 지식을 활용했으며 거중기뿐만 아니라 활차와 같은 다양한 기구들을 설계해 건설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조선 후기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수학과 천문학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는 수학을 연구하며 주의 수용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당시 수학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에 있어서는 농업과 기상 관측에 필요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학문이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과학과 공학적 업적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실용적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노력과 성과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종교와 철학, 천주교와의 인연. 정약용 선생님은 초기에는 천주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셋째 형인 정약종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었고 매형인 이승우는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으로 인해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천주교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전통 유교 질서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신유박해 시기에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셋째 형 정약종과 매형 이승우는 처형되었고 둘째 형 정약전은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자신도 천주교와의 연루로 인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으며 이러한 가족의 비극은 선생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배 생활과 학문적 성과.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선생님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는 이를 학문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배지인 다산초당에서 약 18년간 머물며 그는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저술들은 조선 후기의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정신의 실천. 정약용 선생님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학문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방간의 올바른 역할과 행정을 다룬 목민심서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의 행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황사영 백서 사건. 유배 생활 중에도 선생님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01년 그의 조카 사위인 황사영이 베이징의 주교에게 조선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알리고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다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조사 끝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다시 유배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말년과 유산. 유배에서 풀려난 후의 삶. 정약용 선생님은 1818년 약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시 마제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그는 학문 정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유배 시절에 쌓은 방대한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실학사상을 후대에 전파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주요 저서들을 정리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은 총 500여 권에 달하며 철학, 정치, 행정,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학문 정리와 제자 양성. 말년에는 특히 제자 양성에 힘쓰며 자신의 학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의 사상을 이어받아 실학을 발전시킨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적 업적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취로 그치지 않고 조선 후기 실학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유산.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실학자로 그의 업적은 현대에도 여전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려는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남긴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은 오늘날에도 행정과 법, 사회개혁의 지침서로 활용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업적은 조선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그의 사상은 한국의 개혁 정신과 실용주의 사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평가. 정약용 선생님은 사후에도 조선의 실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조선시대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방대한 저술은 학문적 가치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년은 학문적 성취를 정리하고 후대를 위해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는 데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와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사상과 업적을 통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정약용의 의미. 정약용 선생님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는 단순히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개혁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실천적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업적은 당시의 조선 사회를 넘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학의 실천자.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을 단순한 이론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세치용, 즉 세상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학문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실학 사상은 현대적인 실용주의와 연결되며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의 선구자. 정약용 선생님은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는 토지제도의 개혁, 행정의 투명성, 강화, 부패 척결 등 조선 후기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사회정의 실현을 논의할 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 행정과 법.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 목민심서와 흠음신서는 공정한 행정과 형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행정가와 법률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그의 공학적 업적, 특히 거중기의 설계와 같은 기술 혁신은 오늘날의 과학기술 발전과 연결됩니다. 실용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회적 책임. 그는 학문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시키며
지식인의 역할을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학자와 전문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업적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실학적 태도와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은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감을 주며 그가 남긴 저술과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실학적 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위안이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톡톡이었습니다.